목소리 상담가 조윤경님의 첫 에세이, 목소리, 나를 담다. 오늘은 이 책을 소개해보려 합니다.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보이스 컨설턴트. 말을 잘하기 위한 침묵, 소리를 잘 내기 위한 귀 기울임. 밖으로 향하는 소리를 다루기 전 내면을 어루만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10대에는 말을 더듬는 아이였고 20대에는 소리로 사연을 전하는 DJ였으며 30대에는 매력적인 목소리를 찾아주는 보이스 컨설턴트로 40대인 현재는 언어치료사로서 평생 목소리에 집중하며 살고 있다고 하네요. 삶의 경험을 모두 모아 목소리 자존감 연구소를 열고 매력적인 목소리를 꽃피우도록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프롤로그. 온전한 목소리와 나. 한 농장 주인이 숲속에서 독수리를 잡았습니다. 그는 독수리를 데려다 농장에서 닭과 함께 생활하게 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동물학자가 농장에 찾아와 닭장 속 독수리를 보았습니다. 왜 여기에 독수리가 있지? 동물학자는 닭장에서 독수리를 꺼내 독수리가 다시 하늘을 날 수 있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밖으로 나온 독수리는 날기는커녕 닭 우리로 돌아가 닭 모이를 먹는 데 정신이 팔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농장 주인이 동물학자에게 말했습니다. 저 독수리는 이제 닭이라니까. 그래도 동물학자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 농장을 찾아와 지붕 위와 높은 산꼭대기를 오가며 독수리에게 날갯짓을 하게 해주었습니다. 독수리야, 날개를 활짝 펴고 하늘 높이 날아보렴.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독수리는 태양을 마주 보았습니다. 커다란 날개를 활짝 펼친 독수리는 독수리답게 날카로운 울음소리를 내며 결국 하늘을 향해 날아올랐습니다. 나와 내 목소리. 환경에 잘 적응하기 위해 억지로 맞춘 것들을 나라고 생각하며 지내진 않으셨나요? 어쩌면 우리의 목소리도 상황에 적응하며 일부러 맞춰버린 습관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매력적인 목소리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단지 있는 그대로 온전히 내어보지 않았을 뿐, 또 나다운 목소리를 아직 찾지 못했을 뿐입니다. 밖으로 향하는 의사소통의 도구로서 목소리 이전에 내 안에서 나와 밖으로 전해지고 그 소리와 진동이 다시 내 귀로 전해지는 목소리. 저는 그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20대 후반 보이스 컨설턴트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저는 카리스마 있는 이미지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단호한 어투를 내어보기도 했죠. 하지만 그 목소리는 진짜 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저와 제 목소리 사이에 괴리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강한 카리스마 대신 따뜻한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이 되기로 말입니다. 그 후 따뜻함과 부드러움이 제 목소리에 담겨져 나왔습니다. 자연스럽게 말할 때마다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카리스마 강한 목소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건 힘들었는데 제 내면에 어울리는 목소리를 내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왜 강한 카리스마의 목소리를 갖기 원했을까요? 제가 정말 원했던 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잘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 강한 카리스마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딱딱한 것은 절대 부드러운 것이 될 수 없다. 그러나 부드러운 것은 때에 따라 강한 것이 될 수 있다라는 말처럼 아무리 강해 보이고 힘든 대상일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의자에 기대 있던 몸이 점점 앞으로 다가오는 걸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목소리 진동 속에서 일상을 보내고 자연스럽게 소리에 물들게 됩니다.
이렇게 목소리는 내 안과 밖을 연결하고 나와 다른 사람을 연결해주며 더 나아가 나와 세상과의 연결을 돕습니다. 닭장에서 지내며 닭으로 살던 독수리처럼 외부 환경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지만 내 안의 환경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목소리 알다에서는 나와 지금의 내 목소리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고자 합니다. 내 목소리를 그대로 듣고 이해하되 비교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언제 불편한지, 내가 어떤 가치를 가졌는지 함께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2부 목소리 만나다는 타성에 젖은 습관적인 목소리 대신 새로워지는 내 목소리를 경험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나의 내면을 적어보고 가치, 욕구, 직업 등 목소리와 연결해 내가 원하는 목표를 정하는 것부터 나에게 맞는 편안한 톤과 울림, 그리고 복식 호흡으로 매력적인 목소리가 밖으로 잘 나올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3부 목소리 사랑하다에서는 내 마음을 시에 담아 낭송해보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나와 상대방 모두 행복해지는 대화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보았습니다. 목소리에 담아내는 내 삶의 변화. 목소리 나를 담다 라는 제목은 2년 전 이미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이 제목이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인 건 분명한데 글을 써내려가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내면과 외면의 조화로운 목소리를 위해 밖이 아니라 안을 더 살펴야 한다고 말하고 싶었기 때문에 제 내면을 바라보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 길에서 명상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호흡을 하고 그 호흡에 소리를 담고 그 소리를 귀로 듣는 일은 그 자체만으로도 지금 이 순간 존재하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발견하게 했습니다. 명상은 목소리 경험만으로 부족했던 제게 마지막 퍼즐이 되어 이 책을 완성시켜 주었습니다. 장마다 소개하는 명상은 과거의 경험과 지금 일어나는 일이 다르다는 것, 나는 이미 온전하다는 것, 내가 소중하듯이 다른 사람들도 소중하다는 것을 경험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목소리를 낸다는 건 내 마음을 내어 보이는 일이며 목소리를 듣는다는 건 내 마음을 듣는 일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소리를 자유롭게 밖으로 내어보세요. 그리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당신이 나아가는 걸음마다 당신의 목소리가 동행할 것입니다. 나이테가 나무의 삶을 말해주듯 당신의 목소리에도 당신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때 비로소 변화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칼 로저스의 말처럼 내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목소리의 변화도 시작될 것입니다. 이 책이 그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필로그, 변화하는 나에게. 이번 주는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렸다. 괜히 감성적이 되어 추억을 떠올려 보기도 하고 이런저런 생각에 빠져보기도 했다. 지난 추억 가운데는 좋은 일도 있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었다. 잠깐 슬픈 감정이 올라오기도 하지만 지금은 그랬었지라고 볼 수 있게 됐다. 아마도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일이기 때문일 것이다. 카니발의 그땐 그랬지 가사처럼 말이다. 철없이 뜨거웠던 첫사랑에 쓰렸던 기억들도 이젠 안죽거리. 딴에는 세상이 무너진다 모두 끝난 거다 그땐 그랬지. 참 옛말이란 틀린 게 없더군. 시간이 지나가면 다 잊혀지더군. 참 세상이란 정답이 없더군. 사는 건 하루하루가 연습이더군. 과거의 추억을 웃으며 떠올리듯이 목소리 낼 때 떠오르는 과거의 불편한 경험, 그로 인한 생각을 그랬었지 라고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은 그때와는 다르다. 비가 오고 그치고를 반복하듯 목소리 또한 늘 같지는 않을 것이다. 내 목소리를 이해하기 위해
나를 조금 더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나 자신에게 3가지 질문을 해보자. 첫째, 내가 믿고 있는 신념을 떠올려보자. 잘못 해석되고 믿게 된 옳지 않은 신념이 있는지 찾는다. 10대의 나는 목소리에 대해 이렇게 생각했다. 내 목소리는 작아. 말할 때 많이 떨고 말을 잘 못해. 고등학교 2학년 시절 선생님의 한마디로 내가 생각해왔던 내 목소리에 대한 편견을 깰 수 있었다. 윤경아, 네가 책을 읽으면 친구들이 집중을 잘해. 누군가 나에게 그런 말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면 나 스스로가 그 사람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 둘째, 내 삶의 가치는 무엇인가? 성장, 봉사, 안정, 창조, 신뢰 등 여러 가지의 가치를 갖고 인생을 살았을 때 마지막 순간 참 잘 살았다고 생각될 만한 가치를 찾는 것이다. 20대 초반 라디오 DJ를 꿈꾸던 모습이 떠오른다. 좋은 기회로 한 백화점 아나운서로 취업했다. 오전에 직원들의 생일을 축하하고 신청곡을 틀어주는 일은 즐거웠지만 주된 업무인 안내방송은 즐겁지가 않았다. 목소리로 힘이 될 수 있는 일을 찾고 있었는데 안내방송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다. 스스로 가치를 낮게 부여하고 원하던 DJ라는 직업에만 가치를 높게 부여했다.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진정성과 신뢰, 나눔과 봉사라는 걸 미리 알았다면 달랐을 것이다. 내 목소리로 사람들의 물건을 찾아주고 정보를 주며 직원들의 생일 축하 방송을 하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일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며 일했다면 어땠을까? 지금의 나는 내 삶의 가치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과 신뢰를 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지금 하는 일이 이러한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며 일한다. 직업적인 것뿐만 아니라 배움에 있어서도 더 감사하면서 더 즐겁게 한다. 그리고 지금의 목소리는 신뢰와 나눔이라는 가치에 맞게 조금씩 변화했고 지금도 변화하고 있다. 셋째, 나는 어떠한 것이 충족되었을 때 최상의 나를 만날 수 있을까? 욕구와 관련된 부분이다. 언제 편안함을 느끼는지, 어떠한 상황에서 불편함을 느끼는지 알 수 있다. 윌리엄 글래서는 인간의 행동이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인간의 선택은 5가지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움직인다고 주장한다. 그가 말하는 5가지 욕구는 생존, 사랑과 소속, 힘과 성취, 자유, 즐거움이다. 욕구는 기대를 만든다. 오늘 발표 잘하고 싶다. 사람들이 잘 들어주겠지? 하는 기대가 충족되면 욕구와 일치하기 때문에 기쁨과 만족이라는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두려움, 슬픔, 분노 등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다. 이 감정은 표정과 말, 행동을 통해 밖으로 드러난다. 나는 자유의 욕구와 성취가 강한 편이다. 무언가를 결정할 때 나 스스로 선택하는 것을 좋아한다. 수업을 할 때 내 목소리를 찾게 되었어요 라는 말을 들으면 욕구가 충족된다. 전 왜 이걸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말을 들으면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한다. 하지만 그럴 때 난 안 되는 사람이야. 이 일과 맞지 않아. 가 아니라 내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본다. 자, 이제 나 자신을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말과 목소리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으며 내가 추구하는 가치와 욕구를 살펴보자. 목소리는 나를 담는 그릇이다. 목소리 안에 오롯이 내가 담길 때 나의 목소리 또한 오롯이 내가 되어간다. 진정한 변화는 목소리만 바꾸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목소리를 통해 진정한 내가 되어가도록 오늘도 목소리에 나를 담아가기를 바라본다. 네, 목소리 나를 담다를 읽어보았는데요. 목소리에 대한 얘기이지만 또 나를 알아가는
시간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목소리를 통해서 나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좋은 책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